안녕하세요. 윈드미어 부동산의 김현숙입니다. 3월이 됐는데 지금 시애틀에 어쩌냐게 눈이 와가지고 겨울이 다시 돌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추워갖고 제가 스웨터를 입고 나왔습니다. 보통 3월 되면은 이제 매물들이 막 쏟아져 나와갖고 주택시장이 이제 붐을 일으키게 되죠. 그런데 올해는 조금 좀 분위기가 이상한 분위기에 전년도하고 다르게 봄 주택시장 분위기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뉴스나 이런 다른 미디어를 보면은 아주 주택시장이 다운폴 해가지고 크러쉬가 된다든가 아니면 포클로저 이렇게 되는 매물들이 많이 나온다든가 마켓이 크래시하는 게 아닌가, 야후 이쪽 봐도 집값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러한 뉴스들이 헤드라인에 많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바이어들이 이런 거를 보고 글쎄 내가 이거 집을 지금 사도 되는가, 이렇게 염려하시는 바이어들이 많아요. 그래갖고 작년 초반기에 한 6월 전까지는 굉장히 주택 시장이 핫 크레이지 마켓이었죠. 100만 불짜리 나오면 120만 불, 130만 불에 팔리고, 그러던 것이 너무 물가가 오르니까 연준에서 이자율을 3%에서 있던 이자율을 거의 7%까지 올라가면서부터 바이어들이 그 비싼 이자를 내고 집을 못 사는 사람들, 또는 집 가격이 떨어지니까 조금 기다렸다 사는 게 어떤가, 이런 바이어들도 계시고, 또 어떤 시애틀은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많잖아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이런 회사들이 이제 레이오프를 이제 막 시작을 하니까 혹시 나도 레이오프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해서 불안해서 못 사시는, 이제 집을 못 사시는 바이어들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상한 기현상이 나는 것이, 대개 매년 보면 2월 한 중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매물들이 슬슬 나와서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가 이제 매물 수가 계속 오르는 게 보통 매년 그 정상적인 이런 분위기예요. 그런데 올해는 2월 셋째 주, 넷째 주에 봐도 매물이 오르기는커녕 매물이 오히려 줄어들어요. 그래갖고 저희 윈드미어 부동산의 한 에이전트는 이쪽에 서머미시 이쪽에 140만 불에 나온 그 매물에 오퍼를 집어넣어서 억셉트가 됐는데 14명이 그 집에 붙었대요. 그래갖고 그 집이 155만 불에 팔렸어요. 지금 집이 안 팔려서 지난 4, 5개월 동안 마켓에 오래 있던 그런 매물들이 많았는데 갑자기 지난달서부터 이게 툭툭툭툭툭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주변의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이 이게 바닥을 친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을 해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제가 자세하게 데이터를 통해서 지금 이게 2월, 3월에 시애틀 주택시장이 어떻게 돼가는가 하는 거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거기다가 이제 지난주에 제가 250만 불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그 새로 지어진 신축 건물을 손님 한 분이 사시겠다 그래갖고 거기를 보여드리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딱 나온 지 3일 만에 3개의 단지에 3채가 있는데 그 3채 중에서 2채가 하루에 다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자율이 많이 높으니까 바이어들이 사지 않다가 이제 바닥을 쳤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새 집들도 막 지금 팔려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제가 데이터를 이따가 조금 보여드릴 거고, 그러면 지금 시애틀은 어떠한 분위기의 경제적인, 그러니까 회사들이 어떠한 분위기를 지금 이어서 되는가 하는 거를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시겠지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이러한 빅테크 기업들이 레이오프를 보통 한 전체 직원 수의 한 5 내지 6%를 레이오프 시키고, 특히 이제 벨뷰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쪽에 그 영향들을 많이 받아서
사람들이 그래요. 빅테크들이 레이오프를 많이 당하니까 이 시애틀, 벨뷰 쪽의 경기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지 않느냐. 이렇게 염려하시는 분들, 에이전트들도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레이오프 당한 사람들이 또 다른 잡을 금방금방 잡아서 가세요. 요즘 워낙 그 고용이 좋기 때문에 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집을 못 받은 경우, 페이먼트를 못하고 포클로저가 되는 그런 이율이 거의 지금 올라가지를 않고 있어요. 거기다가 또 하나 좋은 소식이 뭐냐면, 아마 이제 지난주에 나온 얘기인데, 옛날에 한 20, 30년 전에는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없을 때 얘기하는 거죠. 그때는 보잉이 재채기를 한번 하면 시애틀이 완전히 감기가 든다라는 이런 얘기를 늘 하고 나왔어요. 왜냐하면 시애틀을 받치고 있는 회사가 보잉밖에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 보잉이 이제 여러 가지 비행기 사고도 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인원수도 많이 줄이고 좀 고전을 했었는데, 작년서부터 이게 737하고 747하고 뭐 787하고 해가지고 이게 생산량이 점점 늘어났어요. 렌튼에 있는 737 보잉 플랜트가 지금 에베레스에 있던 그 큰 보잉 공장으로 생산 라인을 하나를 더 늘려서 에베레 쪽에 한 4,400명이 그쪽에서 채용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갖고 리누드 에베레 쪽이 조금 경기가 주택 경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경기도 살아날 것 같아요. 그래서 빅테크가 좀 힘들어지면 시애틀은 보잉이 받쳐주고, 보잉이 힘들면 빅테크가 받쳐주고, 이렇게 양쪽이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갔기 때문에 시애틀 경제는 그렇게 아주 생각보다는 힘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보통 주택에 대한 데이터 보면은 1월달 데이터는 2월달에 나오고, 2월달 데이터는 3월달에 나오고, 보통 한 달씩 뒤에 나오는 게 이제 일반적인 건데, 이 알토스 리서치라고 하는 이런 그 부동산 데이터 회사에서는 이 사람들은 한 달씩이 아니고 every week 이렇게 데이터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온라인에서 이 회사를 찾았는데 굉장히 아주 요즘처럼 주택시장이 급변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 회사의 데이터가 아주 유익한 것 같아서 제가 좀 이거를 발췌를 했어요. 보통 스프링 마켓 한 2월부터 시작하면은 여기를 한번 보도록 하죠. 2017년에 1월 달에 보면 여기서부터 1월서부터 시작해서 주택 매물수예요. 매물이 오르죠. 올라가고 2018년도 1월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요. 19년도 1월서부터 올라가요. 요거는 이제 팬데믹 때니까 조금 예외로 보고, 2022년도에도 이렇게 1월서부터 쭉 올라갔어요. 대개 6월까지 올라가죠. 올라갔는데 2023년 올해 1월서부터 해가지고 계속 올라가는 이런 트렌드를 보이지를 않고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알토스 리서치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앞으로 2월하고 3월 달에 이 주택 인벤토리가 매물수가 어떻게 되느냐, 계속 떨어진다면은 일단은 복수어퍼 경쟁으로 다시 넘어갈 것이다 라고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자세히 이제 지역별로 한번 보면, 벨뷰 쪽에는 매물수가 작년 7월 달에 제일 높았다가 제일 많았다가 쭉쭉쭉쭉 내려와서 1월이 됐는데 지금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내려오는 상태예요. 그리고 그 다음을 보면 아까 얘기한 보잉 737 그 생산 라인이 에베레스로 옮긴다 그랬죠? 뭐 에베레스의 787기는 플랜트를 어디로 뭐 저쪽에 사우스 캐롤라이나인가 그쪽으로 옮겨가지고 오케이 가려면 가라. 뭐 이제 워싱턴주에서는 이제 좀 삐졌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737 라인을 에베레스로 옮겨가지고 에베레스이 이제 붐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리누드를 보니까 리누드도 지금 작년 7월 달에 여기까지 매물이 올랐다가 쭉쭉쭉쭉 떨어져 가지고 올라가지를 않아요. 계속 떨어져요. 에베레도, 리누드도. 자, 그 다음에 시애틀 다운타운. 시애틀 다운타운이 요즘 핫해요. 해서 그 시애틀 다운타운의 분위기를 봐도 여기도 작년 9월 달까지 매물이 제일 높았다가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지금 매물이 올라가지를 않고 매물수가 줄어드는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작년 7월 달에 갑자기 이제 이자율이 이제 오르다 보니까 바이어들이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인 사람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오는 매물은 많은데 집을 살려고 하는 바이어는 줄어드니까 집값이 뚝뚝뚝뚝뚝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죠? 그런데 올 봄에부터 시작해서 매물수가 엄청 줄어드니까 가격이 이제 슬슬슬슬 올라가기 시작해서 항상 매물수와 그 다음에 집 가격은 서로 반대되는 거죠. 이거는 집 가격, 미디안 프라이스, 중간 가격이 지금 여러분들이 집 가격이 계속 떨어진다. 작년 후반기서부터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고 보면 실제적으로 지금 벨뷰 쪽에 미디안 프라이스를 보면 작년 12월 달에 바닥을 치고 이렇게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슬슬슬슬 올라가요. 작년 뭐 4, 5월만큼은 안 되지만 그래도 가격이 슬슬슬슬 올라가는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매물이 더 없어지면 더 올라갈 것이고 매물이 나오면 조금 이것이 이제 플랫하게 되는 거죠. 자, 다음은 리누드 쪽의 미디안 중간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하죠. 리누드는 벨뷰보다 지금 상승 곡선이 더 가파라요. 더 가파라요. 그래서 우리가 3월 달에 각 그 지역의 주택 매물수가 어떻게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줄어들면 이제 또다시 복수어퍼 경쟁이 붙어서 가격이 이제 올라간다는 그런 거를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셀러들의 입장을 보면 셀러들이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가격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자율도 비싼데 바이어들도 많이 없으니까 내가 꼭 지금 팔아야 되느냐? 나는 지금 안 팔고 좀 몇 년 있다가 팔겠다라고 하는 셀러도 많고 또 제 손님 중에서 지금 팔려고 준비를 다 해놓으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앞에 1월 달에 2월 달에 팔린 집들이 어떻게 팔리는가 하는 거를 보고 마켓에다 내놓겠다고 하시는 그런 셀러들도 계세요. 자, 여기서 가장 큰 그 관건은 뭐냐면 이자율이에요. 이자율, 모기지 이자율.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알토스 리서치에서 제가 따온 그래프예요. 그 모기지 이자율이 보통 지금 2019년, 그러니까 팬데믹 일어나기 전까지는 대개 5%에서 3%에서 5%로 왔다 갔다 이렇게 했는데 팬데믹 시작하고 나서는 이거를 3% 미만으로 내렸어요. 그러다가 너무 물가가 오르니까 이거를 연준에서 잡기 위해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이자율을 7%가 이제 오른 거, 모기지 이자율 7%로 오른 거예요. 이렇게 올랐는데 지금 물가 상승률이 조금 잡히기 시작하니까 이자율이 내려갔다가 지금 2월 말 돼가지고 다시 이제 이게 근데 물가 상승률이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많이 잡힌 게 아니고 더 미국 경기가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모기지 기준 금리를 조금 더 올릴까, 한두 번 더 올릴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통 부동산 관련 경제학자들이 얘기를 하게 되면 올 연말에 2023년 연말에는 대개 한 5.2 내지 5.5%가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예측이죠. 이제 물가가 미국 경기가 너무 더 좋게 되면 계속 이제 올릴 것 같고,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여기서 계속 이게
모기지 이자가 올라갈 건가 아니면 좀 떨어질 건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으로 주택 경기를 향방을 이제 좌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모기지 이자를 한 6.5 내지 6.8%로 보시면 돼요. 보시면 되고, 이러한 매물수하고 모기지 이자율하고 굉장히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추이를 지켜보시는 게 좋겠고, 바이어 입장에서는 요즘 어떻게 하냐면, 저도 이제 한 두세 명의 바이어를 이제 모시고 다니고, 그 중에서 오퍼를 넣어서 억셉트를 해가지고, 지난번에 한 60만 불에 에베렛에 나온 집이 있었어요. 오래된 집인데, 그거를 58만 불에 오퍼를 집어넣어서 억셉트를 했어요. 퍼스트홈 바이어고, 그리고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퍼스트홈 바이어 크레딧을 17,500불을 받아가지고, 아주 신혼부부인데, 아주 집을 사셔갖고, 그러니까 타운하우스가 아니고 싱글 패밀리 홈을 사신 거예요. 그런 분들인데, 그분들은 이제 얘기가, 내가 이자율이 조금 5%, 지금 6%로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이자율이 5% 미만으로 떨어지면 자기네는 재융자를 해서 그거를 이제 픽스 30년 고정으로 해가지고 하면 무리 없이 지금 산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계시고, 내가 조금 더 기다리면 아무래도 이상하게 복수오퍼가 막 붙기 시작을 하니까 내년에 사는 것보다는 지금 사는 게 좋다라고 해서 움직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인 경우에는 집에 오퍼를 내시고 나서 셀러한테 뭐 10,000불, 20,000불 크레딧을 달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바이다운 1년, 2년 모기지 이자를 내려서 하게 할 수 있는 바이다운을 하시는 바이어들도 많으세요. 자, 그러면 내가 1, 2년 기다리지 못하고 올해 내에 꼭 집을 팔아야 될 사정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리스팅 가격을 주변 매물보다는 경쟁력 있게 내놓으셔야 되고, 리스팅 가격뿐만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집하고 비교를 해서 수리하는 거, 업데이트 하는 거, 그 다음 스테이징 하는 것도 다 그쪽하고 경쟁력 있게 딱 해놓으셔야지 요즘은 집을 팔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2023년 2월, 3월 시애틀 부동산 동향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를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지역 동네 소개 편으로서는 제가 지난번까지 이렇게 서머셋, 뉴포트 힐, 뉴캐슬 이 동네를 소개시켜줬죠. 오늘은 이 벨뷰 쪽에서도 이 레이크몽트라는 동네를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타주에서 이사를 오시겠다고 하시는 분이나 한국에서 오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전화를 하셔요. 제일 학군도 좋고, 그 다음에 동네 분위기도 좋고, 안전한 데를 살려고 하는데, 어느 동네를 사는 게 좋겠어요? 물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벨뷰를 소개를 하면서, 그러면은 학군이 좋은 서머셋 쪽으로 하겠다. 그래서 집을 보여드리는데, 서머셋은 집이 너무 오래된 집들이 많아요. 보통 1970년, 80년대 집들 이렇게 돼가지고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서머셋 동네를 보여드리면 나는 이런 집에서는 못 살겠어요 하고 하시던 이렇게 고개를 살래살래 저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이제 제가 소개를 하냐면, 자, 그러면 여기 서머셋 말고 그 옆에 서머셋 동쪽에 레이크몽트라는 동네가 있어요. 이 레이크몽트 동네는 학군이 벨뷰는 아니지만 이사과 학군이에요. 그런데 한 20년 내지 30년 서머셋보다 집들이 좀 어리고, 그러니까 1990년도, 2000년도 요 정도 되는 집이고, 그리고 집 가격들도 한 200만 불, 300만 불 요 정도 되는 그런 동네예요. 동네가 쿠거 마운튼 이 와일드 파크가 있는데, 여기는 3,000에이커로 큰 땅에 와일드 라이프 이렇게 리저브 되는 조닝이에요. 그래갖고 이 주변을 따라서 지어진 집 동네가 레이크몽트예요. 언덕으로 올라가시면
분위기도 그 산책할 수 있는 트레일 코스도 많고, 그리고 이 쿠가 마운틴하고 연결되어 있는 스쿼트 마운틴, 그 다음에 타우거 마운틴으로 연결되어 있는 트레일 코스, 등산 코스도 많으세요. 행글라이더 하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린으로 되어 있는 이쪽이 전부 다 숲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름하고 똑같이 보면 쿠가 마운틴, 쿠가, 그 옛날에 아마 쿠가가 여기서 살았던 것 같죠. 예. 그래서 동네가 세이프하고, 그리고 좀 더 서머셋보다 덜 오래됐고, 그리고 학교도 괜찮아요. 이사과 학군이 벨비 학군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이 중에서 이 레이크몽트에 있는 쿠가 리치 엘레멘터리 스쿨은 랭킹이 아니고 레이시 9 out of 10, 그러니까는 9 정도 되는 거죠. 10점 만점에 9점도 되는데, 보니까 클라이드 힐 엘레멘터리 스쿨보다 이게 쿠가 리치 엘레멘터리 스쿨이 랭킹이 더 높더라고요. 그 정도로 여기가 초등학교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초등학교는 그냥 쿠가 리치에 보내고 있다가 조금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 정도 되면은 이쪽 뒤에 보면은 그 서머미시 쪽에 이스트 사이드 캐톨릭 스쿨이라는데, 이런 사립학교를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자, 그래서 제가 레이크몽트를 돌면서 조금 단지를 소개시켜 드리는데, 그럼 나는 200만 불, 300만 불짜리는 집을 살 능력이 안 되는데, 다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 레이크몽트에 보면은 이렇게 포레스트 빌리지 드라이브 있는 쪽에는 보통 집들이 한 200~300만 불 되지만, 그 중간중간에 보면은 타운하우스들이 꽤 있어요. 한 방 2개, 방 3개짜리 타운하우스. 가격대로 보면은 한 70에서 90만 불 정도 되면은 2 or 3 bedroom 타운하우스를 사실 수 있으세요. 제가 손님들한테 그 타운하우스를 많이 권해드리는데, 이유는 뭐냐면 이 공기가 맑고 분위기가 상당히 쾌적해요. 이 레이크몽트가. 그리고 집들 주변에도 비싼 집들이 많아서 분위기가 좋고, 그래서 이 동네를 제가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은 제가 2023년 시애틀 부동산 마켓 동향하고, 그 다음에 레이크몽트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윈드미어 부동산은 시애틀의 전체 25% 플러스 마이너스 마켓을 점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윈드미어 부동산과 윈드미어 부동산에서 일하고 있는 김현숙 부동산을 찾아주시면 더 확실하고, 그 다음에 믿음 있게 여러분들의 집을 찾아드리고 팔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